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젊은 서생 이진은 해질녘, 인적 드문 산길에서 길을 잃었다. 첩첩산 중에 날은 어두워지고 갈 곳 몰라 헤매던 그의 눈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길 가는 서생인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중년의 부인 최 씨가 나왔다. 그녀는 이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들어오시오. 허나 우리 집엔 관연한 딸이 있으니 행실을 조심하시오. 이진은 최 씨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랫목에 이부자리가 펴져 있었고 벽에는 낡은 책 몇 권이 꽂혀 있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젊은 여인 하나가 들어왔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길 가는 서생인데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한다. 서화야, 손님 대접을 잘 해드려라. 서화는 이진에게 꿇어앉아 인사를 했다. 저는 서화라고 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진은 서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그는 서화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았다. 서화는 이진의 시선을 느꼈지만 묵묵히 밥상을 차렸다. 서화 낭자는 혼자 사십니까? 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진은 서화가 과부라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서화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최 씨의 경고가 떠올라 망설였다. 최 씨가 말했다. 서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이웃 마을에 다녀와야 합니다. 오늘 밤은 서화와 둘이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최 씨는 서화에게 손님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밤이 깊어지자 이진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서화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었다. 서화는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비추었다. 이진은 용기를 내어 서화에게 말을 걸었다. 서화 낭자, 밤이 깊었는데 어찌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요. 혹시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편히 쉬십시오. 이진은 서화의 냉담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화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서화 낭자, 저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순간 서화는 이진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 무엄하다.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 이진은 뺨을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서화에게 사과하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서화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비록 과부이나 지아비를 잃은 슬픔을 잊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살고 있다. 너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라면서 어찌 이리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니 더 이상 책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서화에게 용서를 빌었다. 다음날 아침, 최 씨가 돌아왔다. 최 씨는 이진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서화에게는 어젯밤 일을 물었다. 서화야,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느냐? 서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진이 자신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분노하여 이진을 꾸짖었다. 내 이놈, 내가 너를 믿고 내 딸과 함께 두었는데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진은 최 씨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최 씨는 막무가내였다. 내 딸이 너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느냐? 너 같은 놈은 당장 내쫓아야겠다. 최 씨는 회초리를 들고 이진을 때리려고 했다. 그 순간 서화가 최 씨를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두세요. 이분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서화의 말에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했다. 하지만 네가 받은 상처는 어찌할 것이냐? 저는 괜찮습니다. 이분을 용서해 주세요. 최 씨는 서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회초리를 내려놓았다. 그래, 내 뜻이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마.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이진은 최 씨와 서화에게 깊이 사과하고 집을 나섰다. 이진은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어 어느덧 다른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또다시 날이 저물어 어느 집 대문 앞에 섰다. 실례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젊은 부부가 나와 그를 맞이했다. 남편은 병호, 아내는 미란이라고 했다. 부부는 이진을 친절하게 대접하고 안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병호는 이진에게 말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밤에 급한 일이 생겨 잠시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내와 둘이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은 지난번 일을 떠올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병호는 이진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제 아내는 정숙한 여인입니다. 아무 일 없을 것입니다. 병호는 미란에게 손님을 잘 부탁하고 집을 나섰다. 미란은 이진에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함께 밥을 먹었다. 미란은 이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은근히 유혹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떠세요? 이진은 미란의 유혹에 흔들렸지만 지난번 일을 떠올리고 정신을 차렸다. 부인,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미란은 이진의 거절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진에게 술을 권하고 끈적끈적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너무 뻣뻣하게 굴지 마세요. 오늘 밤은 저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요. 미란은 이진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진은 미란을 뿌리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부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남의 여자를 탐하는 파렴치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미란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런 멍청한 놈, 네가 감히 나를 거부해? 두고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진은 밤새도록 마을을 배회하다가 날이 밝아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이진은 서둘러 길을 떠나려고 했다. 그는 병호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병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이진은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미란과 웬 낯선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 이진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그때 병호가 나타났다. 병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내를 넘보다니. 죽어 마땅하다. 병호는 이진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진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병호는 이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이진에게 칼을 휘둘렀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내 아내를 유혹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진은 필사적으로 병호에게 저항했다. 그는 병호의 칼을 빼앗고 그를 제압했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병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울부짖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니. 믿을 수 없어. 이진은 병호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다. 부인께서 저를 유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병호는 이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진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오해했구나. 병호는 칼을 내려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아내는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믿고 싶지 않았다. 오늘 밤 나는 몰래 집으로 돌아와 내 놈과 내 아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눈이 뒤집혀서 병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이진은 병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부디 마음을 추스르세요. 병호는 고개를 들어 이진을 바라보았다.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죄값을 치르십시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 병호는 스스로 관아에 가서 자수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았다. 이진은 병호의 집을 떠나 다시 한양으로 향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들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여색을 탐하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나는 앞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이진은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를 보았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올랐다. 이진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서화와 같은 억울한 처지에 놓인 과부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간이 흘러 이진은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 어느 날 이진은 우연히 길에서 최 씨를 만났다. 최 씨는 늙고 병들어 거짓골을 하고 있었다. 이진은 최 씨를 알아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최 씨 부인,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최 씨는 이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이진 서생 아니시오? 어찌 이렇게 귀한 분이 되셨소? 이진은 최 씨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최 씨 부인,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최 씨는 이진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고맙소, 서생, 아니, 대감,
정말 고맙소. 이진은 최 씨를 극진히 보살폈다. 그는 최 씨를 통해 서화의 소식을 들었다. 서화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아이는 제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고 합니다. 이진은 서화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화를 만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서화 낭자,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이진은 서화를 위해 기도했다. 그는 평생 동안 서화를 잊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이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오른 조선 후기의 문신, 홍우원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전해진다. 이진은 최 씨를 통해 서화가 관습과 억압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은 이진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화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서화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아마도 미랑과 같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진은 서화의 죽음을 통해 여성들이 겪는 고통과 억압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관습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특히 과부들의 재가를 허용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여성 교육을 장려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진의 이러한 노력은 당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개혁적인 정책에 반대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진의 정책은 점차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사회 분위기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진은 죽는 날까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정직과 성실, 그리고 정의로운 신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덧붙여 그는 한 여인을 향한 연정을 평생 간직하고 독신으로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절제와 헌신에 대한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이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